그제 보면은 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해서 윤석열의 SNS 입장이 나와가지고 이걸 보고도 많은 분들이 물론 뭐 입장을 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소환도 불응하고 있고 헌재에 계속 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뭐 변호인들은 나왔지만 대리인들은 나왔지만 계속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SNS 글을 올렸다. 이것도 국민들이 볼 때 그 SNS 글 올릴 때면 빨리 나와서 수사 받아라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정말 그냥 그 입 닫고 그냥 수사나 받으라는 얘기를 하고 싶네요, 정말로.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의 그 공감적인 측면에서 이게 이런 글을 올리는 게 맞나요? 아니 그리고 그렇죠. 본인이 대통령 할 때 그 얼마나 많은 그 참사 이태원 참사나 오송 참사 등에 있어서 그것도 우리 국민들하고 그 피해자들하고 그 참사 당하는 그 유가족들한테 네. 데모질을 했습니까? 이태원 참사 때 기억 안 나세요? 리본도 달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영정도 입회도 그리고 이태원 이게 참사 때,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 그러고 그렇죠. 그 저기 뭐죠 그 희생자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그 피해자라는 나요 뭐 아니 뭐라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뭐 폄하해가지고 그 하고 그다음 오송 참사도 내가 갔다 그래서 거기 뭐 상황이 바뀌냐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가서 이게 인파 때문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 얘기를 하니까 뇌진탕이겠지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국민들의 더 가슴을 후벼 파는 모습도 있었죠. 그 159명이 정말 압살을 당했는데도 네. 이상민 그 자기 저 측근 한 명 살리려고 정말 그 정치적 책임은 그동안 다 져왔던 정치적 도의적 책임 다 져왔는데 끝끝내 법적 책임까지 끌고 가고 네. 그렇게 이게 지금 아이고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그래서 SNS 글을 보고 물론 뭐 당연히 이 애도하고 슬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그런 SNS 글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그 이제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보면은 요즘 보면 정말로 막 그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그러니까 하는 걸 보면 일단은 그 이런 지금 179명이 참사를 당한 그 희생을 당한 참사 앞에서 그거를 반격의 빌미를 삼으려고 이걸 또 정쟁화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시도잖아요. 이게 사실 그 누가 국민들이 다 모릅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게 할 짓이에요?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지금 무슨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윤석열 그 내란 그 사태에 대해서 어제 이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긴 했더라고요. 그건 사과가 아니에요. 내용을 보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그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유감이다 이거잖아요. 자기네들 뭘 잘못해서 사과를 한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는 뭐 윤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모습 이거 지적해 주셨는데. 그 마지막에 저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 이 표현 보셨어요? 윤석열의 그 마지막 글. 그럼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네요. 그럴 일 없으니까 꿈 깨시라고 얘기하고 싶고 또 신년사 또 뭐 낼 거라는 또 언론 보도도 있더라고요. 신년사. 지금은 본인은 정말 이렇게 자꾸 국민 억장 무너뜨리지 말고 빨리 스스로 걸어가서 수사받는 것부터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수사 받을 때다. SNS 글을 올릴 때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오늘 오동훈 공수처장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여러 개 이제 받긴 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56분쯤에 정부 과천 종합 청사내 공수처 청사 후문으로 출근을 오 처장이 했는데 체포영장이 기각됐을 시 대응 방안이 뭐냐, 또 윤석열 측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체포영장 관련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청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처장 입장에서도 얘기를 뭐 할 게 없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일단은 국민들께서는 너무나 이제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 앞으로 체포 관련된 프로세스나 연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얘기를 좀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뭐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오동훈 공수처장도 처음에 국회 나와서는 긴급 체포도 가능하다 이렇게 잘 얘기하다 갑자기 태도가 약간 모호하게 바뀌었는데 뭐 현관내는 뭐 그 아내가 강하게 자꾸 뭐 이혼하자라고까지 해서 뭐 상담까지 받았다 이런 저 얘기가 있던데 그 이후에 자꾸 이제 태도가 좀 모호해졌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사는 정확히 구별해야죠. 공사는 구분해야 된다. 자, 우리 마미차님께서도 검찰에서 넘긴 수사 자료를 읽기만 해도 체포영장 발부를 망설일 이유가 1도 없을 텐데 그만 떨고 사인하시길. 뭐 마미차님의 댓글 슈퍼챗으로 함께 또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한남동 관저 주변 모습과 함께 생생하게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일 오늘 12월 31일 2024년 마지막 날에 최대 큰 관심사이기도 할 것 같아요. 오마이TV가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저희가 현안으로 돌아와 보면 지금 SNS 글로 우리 국민들의 정말 이 분노를 사게 한 윤석열의 모습, 사실은 뭐 지난주에 공개가 됐던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 그 내용을 보면 이 내용을 보고도 왜 체포영장이 아직 발부가 안 되는 것이냐, 이런 전후 사정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체포영장 발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에요. 제가 체포영장은 반드시 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약간 좀 이제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좀 더 고민하는 모습 이렇게 또 그런 거겠죠. 조금이라도 혹시라도 뭐 좀 더 촘촘하게 살피고 있는 거지. 저기 어떻게 체포영장 안 낼 수 있어요. 지금 다 봤는데 가서 그렇게 다 봤고, 그리고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정말 총 얘기가 나올 정도로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 다 끌어내라고 하는 그런 모습까지 봤는데 본인이 친정집이었던 검찰에서 쓴 공소장에 나온 얘기들이잖아요. 뭐 그냥 그 근거 없이 쓴 게 아니라 증거까지 다 붙어 있잖아요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검찰은 사실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부분이 제대로 수사하지 안 할 거다, 수사 제대로 안 할 거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 좀 디테일하게 윤석열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공소장이라고 보이지만 또 이제 한편으로는 윤석열 공소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의원님은 검찰의 어떻게 보면 이런 디테일한 또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거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검찰 조직 지키기 그게 이제 발동된 거 아니냐라는 관점이 좀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또 이제 윤석열이 이제 공수처에서 조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사해서 검찰로 넘어오면 이제 기소 여부는 또 검찰에서 다루게 돼 있어서 그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또 그러자로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있었고 지금 이제 검찰 조직은 없어질 것이다라는 그 위기감도 대단히 팽배해 있잖아요, 사실. 그걸 본인들 스스로 자처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상황 자체가 워낙 뭐 이거를 숨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검찰 조직을 지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왔을 때 윤석열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돼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전공 아닙니까? 뭐 이렇게 막 그럴싸하게 그 수사하는 척 하다가 나중에 보면은 용두사미로 해가지고 또 축소해가지고 이렇게 기소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저는 지금 당 상황에서는 모든 그 결정들은 우리 국민들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얼만큼 그 관심을 갖고 얼만큼 이거에 대해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그 법원이라든지 그 검찰이라든지 수사기관 등에서 사실 박근혜 탄핵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걸 국민들이 탄핵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의 뭐 행태, 뭐 그 우리가 이제 계속 인용을 하면서 공소장이 드러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을 뭐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뭐 신뢰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이런 관측도 있어요. 검찰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면서 오히려 윤석열 쪽에 시그널 준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 확보돼 있습니다. 이거 좀 미리 좀 알려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지켜봐야 돼요.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분명한 지켜를 거는 봐야 된다. 분명한 건 지금 뭐 검찰 라인은 전부 다 윤석열 라인인 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총장부터 해가지고 중앙지검장, 뭐 네. 김주원 민정수석부터 해서 법무부 장관 전부 그 라인은 전부 윤석열이 다 만들어낸 윤석열 사단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방심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되풀이하는 거죠. 방심하면 또 무슨 짓 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 지금 공수처가 체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신병 확보하게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열흘은 공수처가 수사하고 구속기간 동안 최장 20일 아닙니까? 네. 열흘은 이제 검찰이 뭐 수사할 거다 이런 얘기도 좀 들리고 있던데 그 수사 과정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얘기가 오고 갈까? 그러니까 삼청동 안가 모임에서 계엄 다음 날 있었던 참 중요한 모임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 다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이걸 검사들이 검찰에서 어떻게 또 이른바 마사지를 할까 이런 우려가 좀 있어요. 그거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한 거고. 네.